자, 김한길 의원이 드디어 안철수 의원과 손잡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직접 만났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로고, 미음자가 부각된 로고를 공개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오찬 장면 모습 보시면서 오늘 새로운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로 들어온 장면이죠? 네. 지금 저곳은 회관의원회관에 있는 별실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다는 그런 내용을 김한길 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 일요일 날 탈당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과는 작년 3월 함께 하기로 신당을 건설했기 때문에 네. 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일요일 날 탈당하고 다소 좀 여유를 뒀던 것이 인기를 끌었었죠. 자, 일단 안철수 신당 모양이 하나씩 잡혀가는 모양인데 일단 창당준비위원장을 임명하는 단계에 들어섰죠. 가장 유력한 분들이 좀 보이죠.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멘토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만 이 말씀 보니까 좀 이번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몇 번이나 고사했었지만 안 의원이 내 건강까지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을 만나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로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여권 출신 인사들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한때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고 그리고 현재 여권의 출신인 바로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했다가 결별했던 사람들부터 지금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여준 전 장관 말고요. 한상진 전 서울대 명예교수도 같이 참여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 좀 확정적인 단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상진 교수 같은 경우는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만 2012년 대선 때는 또 안철수 의원의 든든한 후원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바로 안철수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평가위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편향성이 201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과는 한 번도 결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감을 나눠왔던 인사입니다. 네, 자, 지금 한상진 교수, 윤여준 전 장관 좌우에 있는 모습, 안철수 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이 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거든요. 자, 일단 같이 갈 것인지 당을 떠날 것인지 가닥이 좀 잡히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선 의원의 탈당 문제는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 이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내대표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원내대표 사퇴, 그러니까 세월호 전국에서 이 친노와 문재인 대표와 완벽하게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박영선 의원과 김한길 의원의 관계는 한마디로 특수관계입니다. 김한길 의원이 갔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대변인으로 영입이 됐다가 바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한길 의원이 서울 구로을이라는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시는 과정에서 이제 친노 진영과 맞지 않아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런 말이 그때 있었어요. 직업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에 평영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의 극단적 주장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직업적 당대표란 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했던 말인가요? 네, 당시에 이 직업적 당대표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야권의 당대표를 3번이나 지냈던 정세균 의원을 지칭한다. 이런 분석이 참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고비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친노와 강경파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들과는 결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이상돈 전 중앙대학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시도가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그 당시 아마 상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동반성장 관련된 행사가 열렸는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했네요. 물론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로 뛰고 있는 이해훈 의원도 보입니다만 자, 정운찬, 박영선, 안철수 신당의 합류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정운찬 전 총리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주변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정운찬 전 총리를 접촉해 왔는데요. 한마디로 정운찬 전 총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뒤에 합류해도 하겠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 정도의 완벽한 어떤 신당 체계가 갖춰진다면 아마 그 정도 이후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와 안철수 체제가 이제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희호 마케팅이 있었느냐 아니냐 그거죠?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희호 여사가 네. 정권 교체야 또 총선 승리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크게 덕담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조간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네. 이희호 여사 동교동계의 마음이 완전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기울었구나.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 동교동을 찾았을 때 1월 2일과 4일 뭐 차를 대접했니 안 했니, 세배를 받은 후에 비공개 회동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비공개 회동 때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실제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희호 여사의 아들인 그 김홍걸 씨가 오늘 직접 얘기를 했네요. 네, 확인한 결과 어머니는 안 의원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어머니께서 어이없어 했다. 이희호 여사가 어이없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 일간지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한 언론에서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된 건데요. 네, 명확하게 비공개 회동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신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얘기하자 이희호 여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한 게 전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는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표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바로 정권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안철수 의원에게 지지를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문재인 대표의 때 없었던 비공개 회동이라든지 그리고 앞마당에서 딴 모과로 만든 차를 대접했다라든가 또 내용 그리고 회동의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안철수 의원에게 호감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은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사소한 것 같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정당들 간의 감정 싸움,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겠죠. 바로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현상일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